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네요. 0.03. S&P 500은 0.07 마이너스.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37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지랄 맞은 느낌? 네. 어제 우리 증시도 이랬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끝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갈까 말까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때리고, 내려가면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바람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내용은 왜 그러느냐? 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에 압박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잘 버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속보로 어제 나온 거 보면은 네, 관세 연장은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뭐 구리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관세 매기겠다 뭐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판에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 넘어가도록 합니다. 뉴스 보시면은요, 일단은 반도체 올라간 거가 먼저 보이네요. 요거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인텔 7% 급등, 반도체 지수도 1.8%. 인텔이 감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인텔의 감원 소식으로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부분 반도체주가 랠리를 하자 반도체 지수 2% 가까이 급등을 했다. 엔비디아는 1% 상승하면서 이것도 지금 3.9조 달러죠? 네, 그래서 4조 달러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네, 지금 AI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전용칩 수요가 워낙에 많아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9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시총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하자 AMD는 2.2% 급등했다. 자, 인텔도 7% 급등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랠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금융투자놈들은 냄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맡는 거지? 네. 간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를 그렇게 사들였단 말이죠. 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삼성은 AMD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AMD의 주가 상승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인텔은 대대적인 비용 절감의 노력 일환으로 오리건주에 있는 운영 허브 중 한 곳에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야, 오리건 공장에서 직원 500명을 해고했다.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자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하고요. 전체 인력의 2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뭐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살이 골맞으면 드러내야죠. 아프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보긴 합니다. 근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도 보죠. 삼성전자 저평가가 맞지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네. 저평가 영역은 맞지만 주가가 상승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근데 올라갈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저평가에서 매력적인 요소는 발생을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예를 들면은 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근데 나이가 아직 네, 12살이야. 막 이래버리면 결혼하고 싶은 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12살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네, 심성도 곱고 그냥 너무 좋아. 근데 12살이야. 이러면 결혼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못하지. 못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램 가격의 상승 전환이 됐지만 HBM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엔비디아 향 공급 여부를 떠나서라도 HBM 매출액 증가를 통해서 펀더멘탈 변화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AMD 쪽에서 확인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이 전망 포인트는 확실하게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3분기를 통과하면서 반등 포인트가 슬슬 나오지 않겠느냐. 즉, 연말 랠리의 주인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6만원 이상을 올라서면서 또 자사주 매입을 7월달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수 방어는 계속해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이제 지금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되면은 더 좋은 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빠 수혜주네, 오빠 수혜주. 트럼프의 오빠, 네, 수혜주는 OBBBA잖아요. 크고 아름다운 뭐 대규모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오빠 수혜주, 트럼프 오빠 수혜주는 하반기 미투자 포인트가 된다. 자, 오빠 수혜주는 뭐가 있느냐? A, B, C, D, E, F. 야, 뭐야, 이거.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야, 이거 만드는데 힘썼겠다. AI, 바이오, 콘텐츠, 그 다음에 방산, 디펜스죠? 네, 에너지. F는 팩토리겠네요. 네. 야, A, B, C, D, E, F, G도 나오겠는데, 골드.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말 만드는 데는 천재들이야. 아주 그냥. 그래서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오빠,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방산 여기 다 써 있네요. 그냥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여기에 조선도 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은행주 규제 완화에 배당 증액으로 화답을 했다. 미국 증시 쪽에서 은행주들의 배당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그니피센트 7의 귀환. 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애플, 테슬라. 자,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튀어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하고 테슬라. 얘네들은 좀 뒤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M5, 네, 5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성투 7도, 네, ST5, 삼성을 조금 제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다시 또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6만 원에 방어했고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네,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동행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자, 트럼프 오빠, 반도체 조선주가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빠 수혜주. 오빠의 최대 업종은 이제 반도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설비 투자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트럼프의 오빠가 미 의회를 통과한 지 통과하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내보게 되면 조선업에 대한 비중 확대. 근데 조선업은 조금 주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 방산, 원전,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의 경우 미국의 산업정책 방향성이 매우 명확하다. 그런데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에 도달 시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워낙 세버리게 되면 조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이제 미국장 이야기 한번 또 볼까요? 네. 관세 위협에도 시장은 미지근하다. 이 시장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트럼프는 변경도 연장도 없을 것이다 라고 8월 1일 시행 방침을 재확인시켜 줬는데, 자,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8월 1일도 재확실된 건 아니다. 꼭 100%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여기, 네, 확실하게 얘기를 또 했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변경도 연장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은 좋지 않겠지만 미국은 일단 미국 내 구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형토. 그러면 오늘 구리에 대한 고율 관세다라고 한다라면은 구리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자,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왔네요. 그죠? 한국 돈 많이 버는 나라야. 사실상 군사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방위비기 분담 엄청 내잖아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4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거나, 네, 한국이 사실상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이번에도 계속하고 있다. 얘 지금 보고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보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억지죠. 네, 돈 많이 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알았어 얼마를 원하는데 네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국은 네 13조 원을 지불해야 된다. 약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네, 그게 말이 되나? 13조 원은 참나.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결국 자기가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얻어낸 것이다. 4조 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대화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계속 해야 돼요. 네. 자기네들이 한국을 재건했다고 얘기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미군의 도움이 많이 있었긴 하죠. 근데 그래서 자주 국방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을 내놓고 나서 네, 요걸 하고 있다. 네, 군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군사 비용을 좀 이제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제 이런 트럼프 관세 발언에 대해서 피로감,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차익 매도 에라 지겨워 그리고 던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의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약품은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약품 쪽에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관세 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지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리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종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냥 시장이 좀 짜증내 할 뿐이다. 또 저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다는 거. 네,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쪽은 이번 달 안에 뭐 매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도체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의약품은 200%까지도 관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반기쯤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겠다.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돌아와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뭐 흐름을 굉장히 좋게 잘 잡아주고 있다. 자, 서학개미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인텔이 감원을 통해서 네,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정도. 뭐 그 외에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 오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빠 법안이죠. 법안에서는 ABCDEF 네, 기억하시죠? 네, AI 바이오 콘텐츠, 그다음에 에너지, ABCDE F 제조업까지, 네, 에너지 제조업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런 거 한 번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4도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네,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2차 전지는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테슬라도 반등했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괜찮기는 한데
좀 두고 보자고요. 네, 좀 두고 보고, 네, 오늘도 이제 우리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겠지만 시장 전체 포지션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주춤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